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오늘은 70쪽에 있는 확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과목명 자체가 확률과 통계예요. 확률이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경우의 수를 배웠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는 확률을 구하는 연습을 좀 하는데, 이 확률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나오는 내용과 굉장히 겹치는데, 거기서 우리가 좀 더 용어 정리 똑바로 하고 개념을 확실하게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70쪽에 있는 내용부터 합시다. 70쪽의 그 첫 번째 단원명이 시행과 사건이에요. 여기는 용어 정리를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시행이라는 말을 할 건데, 시행이라는 거는 경우가 생기는 생긴 뭐 실험? 혹은 관찰. 우리는 그거를 시행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이 조금 어려운 거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만약에 주사위를 던질 거야. 그것도 시행이야. 이렇게 경우가 생기는 그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것, 실험하는 거, 관찰하는 거, 그런 것들을 시행이라고 해. 그리고 그 시행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서는 이제 집합 얘기를 할 거거든요. 해석 자체를 약간 수학 하에 나오는 집합으로 해석을 할 건데, 집합에서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이지. 얘네들을 다 통틀어서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고. 표본 공간이라는 그 집합 안에 1, 2, 3, 4, 5, 6이 있듯이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 시행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한 공간에 집어 넣어놓은 걸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하거든? 사건은 영어로 하면 이벤트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 중에서 홀수, 그거를 말하는 것들이 사건이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홀수, 이렇게 홀수 있는 거를 집합으로 모아둔 거, 우리는 그런 거는 사건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근원 사건이라는 말이 있는데, 근원 사건은 이 표본 공간 안에서 그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거든? 그 경우 중에서 원소가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그 근원 사건이라고 해. 이게 약간 집합이랑은 좀 다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6가지지. 그러면 이거를 마치 그 표본 공간은 보통 S라고 쓰거든? 표본 공간이라는 이 집합 안에 1, 2, 3, 4, 5, 6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런데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예를 들면 뭐로 할까? 짝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 짝수가 나오는 경우를 물어보면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짝수가 들어있는 아이들 있지. 얘네들을 모아. 그게 사건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그러면 그 경우가 될 수 있는 거는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5거나 6이지. 얘네들 하나하나를 근원 사건이라 부른다고. 알겠지? 용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해. 자, 그것 중에서 전사건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사건은 전체 사건을,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한다. 표본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공사건이라고 있거든? 왜 전사건은 표본 공간과 같아요? 전사건은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7 이하에 나오는 경우는 전체지. 이런 걸 전사건이라고 한다고. 7이야. 항상 일어나는 거. 6이야. 7이야. 아니 7이야. 7하면 1, 2, 3, 4, 5, 6이 다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사건이라고 해. 7이 하나, 6이 하나. 아, 네. 그 다음에 공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야.
집합으로 따지면 공집합. 항상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무슨 사건 뭐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를 여러분 좀 정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진짜 많거든. 자, 잘 생각을 해야 돼. 그 전체 집합, 그러니까 뭐 사건이 이런 시행을 해서 나오는 모든 경우를 표본 공간이라고 부른다고. 그걸 전체 집합이라고 해. 그거에서 그 원소가 한 개인 집합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고, 항상 일어나는 게 전사건, 항상 일어나지 않는 게 공사건. 그리고 이거를 또 다른 형태에서 바라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 2번에 있는 거야. 첫 번째로 배우는 게 합사건이야.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는 일종의 집합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 합사건은 말 그대로 두 사건의 합이다.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그거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A 합 B라고 보면 돼. 합사건이야.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곱사건이라고 해. 곱사건은 교집합을 말하는 거야. A면서 B인 거.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인 거. 즉 6의 배수를 말하겠지? 그거를 우리는 곱사건이라고 해.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사건이 있어. 배반사건. 이건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 좀 암기를 해놔야 해. 배반사건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교집합이 없는 걸 배반사건이라고 해. 교집합이 없는 거. 그런 거를 배반사건이라고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요거랑 조금 비슷한 개념의 사건을 하나를 더 배워. 지금 헷갈리는 거 알지만 한 번에 설명을 해줄게. 그게 뭐냐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 독립사건이라고 해. 독립사건이라는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치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 때문에 배반사건이랑 조금 헷갈리거든? 이게 약간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예를 한번 들어줄게. 자, 첫 번째 사건이야. 사건 A. 미국 대통령이, 저녁밥을 먹는다. 두 번째 사건. 내가 내일 출근한다. 이걸 한번 보자. 얘네들은 보면은 일단 얘네들은 독립사건이야. 미국 대통령이 밥을 먹는다고 내가 출근을 하고 안 하고가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 이러한 경우가 독립사건이라고. 전혀 서로가 서로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저녁을 먹으면서 내가 동시에 출근할 수도 있지. 먹는 날 내가 내일 출근할 수도 있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있지. 이건 배반 사건은 아닌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영향을 끼친다, 끼치지 않는다로 체크를 하고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로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이 둘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학생들이 조금 비슷한 개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얘네들은 정의를 명확하게 외워야 해. 독립은 교집합이 없다. 아니, 배반은 교집합이 없다. 독립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런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는 너무 약간 추상적이지.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뒤에서 다시 한번 배워. 알지? 그래서 이거를 좀 명확하게 외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좀 캐치를 하라고. 그리고 나오는 거 여사건이라는 게 있어. 여사건은 말 그대로 반대 사건이다. 뭐로 할까? 내가 내일 출근한다. 의 여사건은 출근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여사건이라고 해.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어떠한 확률을 구할 때 여사건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용어는 딱 요 정도.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은 아래쪽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와 있죠. 그거 보면서 잘 이해하세요. 포인트는 배반 사건이야. 교집합이 없어. 교집합이 없으면 무언가 연산이 조금 편해서 여기서 많이 등장을 한다.
그리고 집합의 연산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줄게요. 근데 엄청 어렵진 않아. 자, 필수예제 1번 한번 볼까? 여기는 배반 사건 구분하는 문제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험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A래.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A 사건은요 하고 그냥 집합으로 표시해. B 사건은 홀수래. 그 다음에 4의 약수래. 그럴 때 배반 사건인 거 구하래. 교집합 없는 거. A, B지? 이런 걸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고. 자, 필수예제 2번은 배반 사건인 것의 개수, 교집합이 없는 거의 개수를 구하래. 이거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다. 그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6의 약수가 적힌 카드가 A야. 우리가 구할 사건은 A랑 배반 사건인 걸 구하래. A랑 겹치는 게 없어야 된대. 그러면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총 8개의 숫자 중에서 얘네를 뽑지 않는, 얘네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세면 된다? 2의 4제곱. 이거 사실 공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전체 집합 안에 근데 빼기 해야 되지 않아요? 공집합도 집합인가? 공집합도 그 배반 사건이지.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자,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전체 집합을 S라고 했다. 표본 공간을 S라고 쓰니까 그 안에 A라는 아이가 있어.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X야. 그런데 이 X에는 1, 2, 3, 6은 포함하고 있지 않지. 그럼 이거 경우의 수가 어떻게 생기냐면 4는 X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X 안에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얘의 경우의 수가 두 가지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야. 이게 약간 중복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좀 해야 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확률이라는 거 계산을 할 거거든요.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초등학교 때는 확률이라는 거를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러. 그래서 영어로 하면 probability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확률을 쓸 때는 약자로 P를 쓸 거예요. 그러면은 PA는 A가 일어날 확률. 우리는 그거를 PA라고 쓸 거야. 그러면 이 확률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사실 확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배우는 게 우리가 계산할 거. 그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에서 수학적 확률과 약간 같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할 건데 이 수학적 확률은 정말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러면 이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수학적 확률은 이렇게 계산해. 전체 경우의 수분의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하는 게 수학적 확률이야. 전체 경우의 수분의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생각보다 그 간단한 개념이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이라고. 주사위를 던졌다. 그 중에서 내가 홀수가 나오고 싶어.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오는 가능성은 전체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6가지지. 6가지 분의 홀수 나오는 거 3가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그런데 수학적 확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 제가 예를 하나 들 테니까 이거 맞는지 아닌지 체크를 한번 해보자. 그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면서도 약간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그 주머니 안에 10개의 공이 들어있어. 근데 그 안에는 당첨이 2개가 있어. 2개를 뽑으면 당첨, 선물 줄 거야. 2개를 뽑아야지. 둘 중에 하나라도 뽑으면 한 번의 기회를 주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뽑을 확률에 대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야. 첫 번째 A라는 사람, 이거는 공이 총 10개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당첨이 2개이기 때문에 당첨할 확률은 이거를 계산한 5분의 1이야. 이게 A라는 사람의 주장이에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아니야. 생각을 잘 해봐. 우리가 여기서 뽑아서 나오는 거는
당첨한다와 당첨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존재를 하잖아.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한 전체 경우에서 두 가지 분에 당첨한다니까 이거는 2분의 1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라고 B가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선 A의 주장이 맞을까? B의 주장이 맞을까? B는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이게 내가 뭘 뽑았어. 그러면 내가 뭘 뽑아서 나올 수 있는 건 당첨하는 거나 당첨 안 하는 경우잖아. 그럼 당첨하거나 당첨 안 하는 경우니까 확률은 2분의 1이잖아. 그치, 이게 B의 주장이야. 그러면 A가 맞을까? B가 맞을까? 누구의 확률이 맞을까? 위에 게 수학적 확률. 그치. 근데 B도 맞을 것 같지. 근데 B의 확률은 틀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첨할 확률은 실제로는 10분의 2예요. 당첨하지 않을 확률은 이게 10분의 8이야. 그런데 아예 확률 자체가 다른 거를 얘를 한 가지 경우의 수로 똑같은 그 기준을 가지고 이것도 하나다 이야기하는 건 불공정해. 예를 들면 나와 너가 수학 시험을 봐. 우리가 경쟁해서 그냥 이건 어차피 내가 이길 확률은 50%고 네가 이길 확률은 50%다. 아니라고. 내가 이길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는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학적 확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때는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하는데 각각의 경우의 수가 즉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아야만 이렇게 경우의 수로 계산 가능하다. 좀 말이 조금 어렵지. 그러니까 근원 사건이 내가 여기서 말한 건 당첨한다 안 한다 이런 거야. 여기서 얘가 일어날 확률과 얘랑 얘가 일어날 확률이 같을 때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확률이 다른 상황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건 안 된다고.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그 계산할 때는 얘네들이 일어날 확률이 같아야 해. 이런 것도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를 굉장히 깊게 설명해 주시는 학교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서술형으로 내세요. 이게 틀린 이유는 뭐야?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에 둘을 대화 내용을 주고 야, 이게 왜 틀렸어? 라고 하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래는 근원 사건 확률이 10분의 0. 그치, 여기들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10개의 공 중에서 내가 얘를 뽑을 확률도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이잖아. 이럴 때는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해도 된다고. 구분할 수 있겠죠? 그것만 계산을 하면 돼요. 자, 통계적인 확률은 어떤 거냐면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명확한 거야. 이거 각각을 뽑을 확률이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처럼.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뭐 날씨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률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그냥 통계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 1년 동안 그러니까 이곳에 비가 올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그 축적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1000일을 보는 거야. 기나법같이. 그치? 1000일을 보았더니 1000일 중에서 비가 만약 300일이 왔대. 이렇게 계산하는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요. 그런데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상식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 아래에 있는 게 표본이거든? 전체 경우수,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둘은 수렴한다.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로 수렴한다. 그래서 그것도 좀 잘 기억을 해도 이렇게 구하는 거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 문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같은 시행을 n번 반복을 했을 때 충분히 크면 이거는 그 일정한 P에 가까워지고 그거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야, 그러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항상 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주사위를 600번을 던져.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의 눈이 나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확률에 의하면 다 이렇게 100이 나와야 돼. 그런데 실제로 다 100이 나오진 않는다고. 근데 얼추 비슷하게 나와. 뭐 95, 105 이렇게 이 정도? 그러면 이렇게 해서 600번을 던져서 예를 들어 이게 뭐 103번 나왔어. 그러면 5가 나올 확률은 600분의 103. 이거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600번이 아니라 6만 번이고 6천만 번이고
반올림을 해버리면 그건 얼추 6분의 1에 가까워진다고. 수렴한다. 그런 거를 계산을 하면 돼요. 자, 확률의 기본 성질. 이거는 참거진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확률을 말할 때는 PA라고 해. A 확률. 확률은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이다. 그럴 때 최소값이 되는 이 0을 뭐라고 하냐면 공사건이라고 해. 이거는 전사건이라고 해. 항상 일어나면 1, 일어나지 않으면 0.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뜰 확률은 0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여기서 확률 계산을 하는 걸 연습을 할 건데, 포인트는 확률 계산을 할 때는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야 돼. 그 다음에 A라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이렇게 나누어서 경우의 수 구하는 연습을 할 거야. 그러면 이거는 앞에서 배운 경우의 수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은근히 여기 좀 잘 못하는 아이들이 좀 있더라고. 만약에 이게 중간고사 범위가 이렇게 넘어서서 기말 때 이걸 계산하라고 하면 다 까먹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그냥 차분하게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오는 그 두 눈의 수가 같은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은 이런 건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일단은 PA라고 적어. 내가 구하는 A라는 사건의 확률. 전체 경우의 수는 36. 6가지. 그렇지. 이렇게만 계산하면 되니까 간단한 거 다 넘어가도 되겠지. 그럼 순열 한번 해볼까? 4번. 4번. 필수 예제 4번. 자, 6명이 일렬로 앉을 때 A, B가 이웃하여 앉는 확률 구하세요 문제야. 그러면 이제 PA 전체 경우의 수는 600. 그렇지. 중에서 A, B가 이웃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500 곱하기 200. 그치. 얘를 한 명으로 생각해서 5팩이야. 근데 자리 바꾸는 거 2팩. 하면 여기서 그냥 이미 약분을 해버려. 엄청 간단한 내용이죠? 자, 이건 어떻게 할까? 컴퓨터에서 CT 사이에 두 개 문자가 올 확률. 그럼 PA는 8팩이지? 전체 경우, 해당 사건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구할까? 4개를 하나로. 4개를 하나로 볼 거야. 4. 그러면 들어갈 거 먼저 뽑아야지. 뽑아야 돼요. 그러면 62. 그렇지, 62. 그 다음은 CT 자리 바꾸는 CT 자리 바꿀 수 있잖아. T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600. 그치. 그 다음은 얘를 하나로 보고 아, 500. 5팩. 가운데에는 자리 바꾼다는 그건 없는 가운데 들어갈지. 좋은 지적이야. 그래서 이걸 P를 하면 안 돼. 이게 C를 하면 안 돼. P로 해야 돼. 순서가 있어야 돼. 잘못 말해서 그러면. 가운데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해서 이게 6P가 맞다. 자, 그 다음은 원순열 문제네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 확률을 엄청 이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내진 않아요. 그냥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하는 거야.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앉을 확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할 거야. 전체 경우의 수는 7이니까 600. 6팩이야. 그 7명이 원순열 앉는 거니까. 그 다음은 그 경우의 수가. 남학생이 이웃할 때는 남학생을 한 명으로 치라 했지. 네. 남학생을 한 명으로 치고 앉혀. 500 곱하기 200. 그렇지. 5팩이야 일단. 그런데 남학생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 2팩. 됐지? 3분의 1. 안 복잡하죠? 원순위 좀 제가 제일 어려운 거. 원순위 어려워. 자, 이것도 조금 어렵다. 부모님을 포함하여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을 확률. 각도는 많아요. 마주보는. 그러면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5팩이지. 그럼 이게 그 정확하게 원을 6등분해서 생각을 해야 해. 자리가. 네, 60도.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 앉을 자리.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 부모님을 먼저 앉히면 돼.
그러면 여기에 부몽. 부모님을 안 치는 경우 수는 몇 가지게? 두 가지. 아, 한 가지. 한 가지야. 어떻게 앉히든 돌리면 똑같거든. 그럼 부모님을 안 쳤어? 그럼 부모님이 앉는 순간 이 나머지 네 자리는 서로 다른 자리가 된다. 왜냐면 아빠 오른쪽, 아빠 오른쪽 오른쪽, 아빠 왼쪽, 아빠 왼쪽 왼쪽이 다 다른 자리라고. 그래서 이때는 나머지 네 명을 앉히면 되니까 분의 이렇게. 중복순열은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중복조합도 없네. 갑보순이네. 7번은 있어. 갑보순 먼저 하고. 자, 아보카도네. 아보카도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오.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게? 그냥 아보카도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똑같이 겹치는 게 하나, A, 5, A 두 개, O 두 개지. 7, 2, 2.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전체 경우의 수를 지금 제가 적는 것처럼 적기 싫으면 전체 따로 적어. 알지? N이지. 전체 경우를 따로 이렇게 적어. 그러니까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7팩이야. 근데 똑같은 게 각각 두 개씩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적어도 돼. 근데 저는 그걸 그냥 애초에 분모에 다 집어넣을 생각이었죠. 그럴 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 모음은 A 두 개, O 두 개지.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한 묶음으로 일단 만들어. 그리고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 이게 NA다. 5팩. 아니,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아, 4팩. 그치.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눈 거지. 그러면 묶음 결정이 됐지? 남은 C, D. 얘네를 일렬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4팩이지. 그래서 얘를 위에 넣는 거야. 그렇지? 2팩, 2팩. 를 자리 안 두고 왜 4팩? 얘가 하나. 하나, 둘, 셋, 넷. 얘를 또 일렬로 나열해야 되잖아. 응.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35분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 빼먹은 거 없지? 자, 그 다음은 조합이거든?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확률은 거의 다 조합이 많이 나올 거예요. 중복조합 이런 것도 잘 안 나와. 이런 것도 거의 안 나와. 그냥 연습하는 것 뿐이야. 자,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빨간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나는 4개의 공을 꺼낼 거야. 그러면 4개 공을 꺼낼 거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지? 5, 10. 10. 그치. 10시사지. 그 중에서 4개 모두 초록공이 나올 확률은? 초록색이 있어? 초록공이 나올 확률은? 5, 4. 초록공 없잖아. 초록공 있는데. 아, 이게 초록이야. 흰, 검, 초록이 맞지? 그러면 초록을 뽑는 경우는 5시사야. 이거다 일단. 두 번째, 흰 공 2개, 검은 공 2개가 나올 확률은? 분모는 똑같아. 10시사야. 흰 거 2개 뽑아. 3시이지. 검은 거 2개 뽑아. 2시이지. 이해했지? 흰 공 2개 나올 확률은? 10시 4, 3시 2. 4개 뽑아야 돼. 자, 흰 공 2개를 뽑아. 네. 그 경우는 3시이지. 그 다음 어떻게 할까? 5C 2. 아니지. 나머지 공이 10C. 7개잖아. 7개에서 2개 뽑으면 되는 거야. 알지? 생각만 해내면 된다. 자, 그 다음은 중복조합 문제가 있네. 중복조합은 있잖아. 처음에 배울 땐 진짜 어려웠어. 그런데 나중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몇 H 몇이라고 나타내는 것만 연습해서 계산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 4종류 중에서 나는 5송이를 구매를 할 거야. 4H5. 그치? 전체 경우의 수는 4H5야. 그러니까 8. 그런데 그것 중에서 수선화는 반드시 2개를 뽑을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수선화는 이미 샀어. 수선화를 제외한 것들 중에서
좀 애매한데? 수선화를 2송이 포함한다는 게 수송화를 2개만 산다는 얘기일까? 아니겠지? 그러네. 그러면 이게 수선화를 3송이, 4송이 다 포함할 거야. 그러면 수선화가 2송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제외해.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니까 딱 2개만 있는 거. 그래? 그러면 수선화는 2개만. 이게 말이 애매한 거는 이건 학교 시험이면 무조건 다시 재시험 본다. 수선화를 2송이만이라고 해야 돼. 그러면 수선화 2송이만 하면 나머지 3종류 중에서 3개 더 사면 되지. 3H3인 거야. 그럼 이거 C로 바꿀까? 8C 5지. 8C5는 8C3으로 바꿀게. 얘는 5C3. 5C3은 5C2로 바꿀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 아래에 있는 저금통 문제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서. 아니다,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도 상황을 좀 봐야 되니까 저금통 중복조합도 한번 해보자. 500원짜리 동전 8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넣을 거야.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 저금통이 달라. 저금통을 8번 선택하는 경우의 수야. 알겠지? 그런데 각 저금통에 1개씩은 넣어. 최소.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한다고?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할게. 전체 경우의 수는 3H8. 그치, 3H8이야. 서로 다른 3종류를 8번 선택하는 거니까. 그런데 각 저금통에 1개씩 넣었어. 그럼 5개. 그치, 이제는 5개만 넣으면 되지? 3H5. 그렇지.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자, 통계적 확률.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을 포함하여 10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었대. 이제 문제를 잘 봐야 돼. 확인하고 버리는 거랑 확인하고 넣는 게 확률이 다르다. 그거를 반복하였더니 3번에 한 번 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대. 그러면 둘 다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란 이야기일까? 흰공 개수 있다 있는 거죠. 아니. 3번에 한 번 꼴로 둘 다 모두 흰 공이 나왔대. 그럼 둘 다 모두 흰 공 나올 확률이 얼마냐고? 3분의 1이라는 거야. 이런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고. 알지? 3분의 1이야. 그럴 때 우리가 구할 건 흰 공이 과연 몇 개 있을지 구하는 문제야. 그러면 흰 공의 개수를 x보다는 n이 더 예쁘다. n개라고 둘게요. 그러면 검은 공은 10마에. 그렇지, 10마 n개지. 거기에서 한번 식을 세워보자. 우리는 10개의 공 중에서 2개를 뽑을 거야. 전체의 경우의 수는 10C이지. 근데 둘 다 흰 공 뽑을 확률은? 아니, 뽑을 경우의 수는? 3분의 NC이지. 아. 그게 3분의 1이라고. 아. 를 만족하는 n 찾는 문제.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안 복잡하죠? 네. 자, 기하적 확률 한번 설명을 해 줄게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특강이라고 나오는 확률도 존재해요. 이거 너희 학교 시험에 나왔었다. 아, 옛날에 공부 그게 뭐냐면 이 기하적 확률이야. 이 기하적 확률이라는 거는 도형의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합동인 정사각형 이렇게 9칸이 있어. 내가 다트 던질 거야. 다트를 던지되 사각형을 벗어나면 재도전을 하거든.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3의 배수를 맞출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하잖아. 그치. 그런 기하적 확률은 예전에는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해서 그 입에 붙어버렸다. 기하적 확률은 전체 넓이분의 해당 사건의 넓이, 사건 A의 넓이야. 이렇게 넓이를 활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를 기하적 확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쓰냐?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이 사용해. 일단 여기 나오는 특강 1번을 한번 볼까? 이게 도형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형으로 푸는 문제가 있어.
다음 그림과 같이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내부의 임의의 P점을 잡을 때 그 점이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은요? 물어보는 문제야. 그러면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여기를 지름이라고 생각하고 원을 그려. 이렇게. 그럴 때 이 원 위에 존재하는 상황, 이 상황은 어떤 삼각형이 될까? 직각삼각형이 되지. 그러면 이 원 내부의 점을 찍을 때는 둔각이 되는 거야. 원 외부의 점을 찍을 때는 예각이 되는 거야. 이렇게 둔각과 예각을 나누는 이 선이 반원이야. 그걸 이용해서 우린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사각형 전체 넓이는? 그치. 분의 아까 그걸 우리가 반지름 얘기. 그치. 2분의 1. 여기에 1이지. 그러면은 원이라면 파이니까 이건 2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답이 8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우리가 구하는 기하적 확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선은 뭐 넓이로 치자. 그치. 여기서 좀 어폐가 있는 게 그거야. 이런 문제가 나오려면 여기 문제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선의 넓이는 무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근데 실제로 점과 선의 정의가 자체가 그래. 점을 연결하는 선. 그러니까 이게 점이잖아. 점의 정의는 뭐냐면 점은 넓이도 없고 표시도 없어. 그게 점의 정의야. 현미경으로 바라보아도 얘는 넓이가 없어. 그래서 선도 사실은 넓이가 없어. 그게 정의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기하적 넓이인데 사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예를 들어 줄게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설명을 할게. 그게 뭐냐면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있어. 그냥 니네 이름 쓴다? 써도 되지? 호준이라는 친구랑 예슬이라는 친구가 있어. 그런데 얘네들이 약속을 한 거야.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2시에서 2시 30분 사이 학원에서 만나자 라고 약속을 한 거야. 단 조건은 있어. 단 언제 오든지 상관은 없지만 난 10분만 기다린다. 그 상황에서 둘이 만날 확률은요. 이렇게 구하는 것도 기하적 확률로 구해. 문제 좀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2시부터 2시 반 사이야? 아무 때나 와도 돼. 그런데 단 10분만 있을 거야. 너가 만약에 2시에 오고 너가 2시 20분에 오면 못 만나는 거잖아. 네가 2시에 오고 네가 2시 9분에 오면 만나는 거잖아. 그 확률 구하는 문제.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가로 세로 축으로 구해. 자, 가로축은 호준이야. 호준의 시간이야. 세로는 예슬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가 0이야. 2시부터 30분이니까 30을 제한으로 줄게. 30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사각형이 존재하겠지. 그러면 얘네 둘이 만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이제 헷갈리니까 x, y로 바꿀게. 얘네 둘이 만난다는 건 뭐냐면 x에서 y를 뺀 게 10 사이만 되면 얘네 둘은 만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x가 얘가 12분에 와. 얘가 20분에 왔어. 그러면 둘의 차이가 12하면 얘네들은 만난다고. 델타 꼭 붙여야 돼요. 절대 붙여야지. 누가 먼저 올지 모르잖아. 알지? 헷갈리니? 아, 이게 헷갈리면은 그냥 둘로 나눠 하면 돼. 첫 번째 경우 x에서 y를 뺀 게 10이야. 두 번째 경우 y에서 x를 뺀 게 10이야. 이렇게 해도 돼.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 절대값이 한 거는 사실 이런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온 거에서 얘가 온 거, 이 상황 얘가 먼저 온 거겠지? 이게 10분 이내인 경우, 이게 10분 이내인 경우. 저도 그럼 10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치, 둘 다. 둘 다 동시에 10분씩 기다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게. 이걸 어떻게 넓이를 구하냐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x 빼기 y가 10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냐면 y x마 10 이런 식이 돼버려. y가 x마 10보다 더 커야 해. 그러면 x마 10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여기가 30이니까 대충 여기가 10이지. 그러면 그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 여기가 10이고
그러면 y가 x마십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 공간이냐면 이 공간이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12를 집어넣어. 12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이 상황이잖아. 그거보다 더 크려면 y가 더 크려면 12를 집어넣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윗공간이라고. 그 다음 요거 한다. 요거 이거는 y 이거지. x 플러스 10이면 y절편이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평행선이겠지. 요거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는 넓이는 어디냐면 여기야. 그럼 이 넓이를 구하면 되거든. 안 복잡해. 그럼 여기가 20이야. 얘가 20이란 말이야. 그럼 이 넓이는 200이지. 그리고 여기 넓이 또 200이야. 전체 넓이는 900이지. 그래서 얘는 500이야. 9분의 5. 그렇지. 그래서 만날 확률 9분의 5. 약간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변형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도 문제로 내기도 해. 이렇게 있어. 여기서 있는 동경 이걸 알파라고 할게. 그 다음 여기서 있는 동경 이걸 베타라고 할게. 알파와 베타가 둔각. 이런 문제로 내버리기도 해. 알파 빼기 베타가 둔각. 중간이 90도 90도 이상. 이상이라는 건데. 그치. 90보다 크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내기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얘를 그림을 이용해서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가 이게 90보다 크다지. 해서 여기를 90이면 직각. 크다지. 그러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얘를 또 다시 그림을 그려서 구하는 문제가 또 있어. 다 똑같은 패턴이야. 이거는 대신 0부터 시작해서 그 180까지로 그리면 되겠지? 맥시멈이 180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하적 확률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하적 확률이 이렇게 넓이만 있냐? 수직선도 있다. 그 수직선 문제가 아래쪽에 있는 110번 문제예요. 이게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래. 실근을 가질 확률은 뭐지? 펜베시 D가 M보다 크다. 그치. 크거나 같다지. 그러면 B'의 제곱이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5A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커나 같다. 를 만족을 하면 그 4A A로 묶으면 이게 4A 마 5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가 4분의 5보다 크다. 또는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치? 이걸로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A가 마3에서부터 2까지야. 그런데 여기서 약간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그런 거죠. 갔다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사실 그 확률은 똑같아. 근데 여기서는 최소한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웬만하면 싹 다 갖다를 넣어줘 버려.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면 이 상황은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게 4분의 5가 여기 있거든요. 0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그 길이가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단순히 넓이만 허용되는 건 아니고 길이도 될 수 있다고. 포함 안 되냐 그거 살짝 애매한. 그치. 왜냐면 점이니까. 그러면 이때는 전체 경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이죠. 6분의 요 길이 3이야. 여기는 5죠. 그리고 요 길이는 3이야. 여기는 4분의 3이지.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고. 그걸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연습 문제 봅시다. 연습 문제가 굉장히 이게 좀 불편한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확률과 통계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63번 한번 볼까요? (63번이) 조금 힘든 게 일일이 세줘야 돼. 그래서 되게 짜증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경우의 수, 특히 확률을 배울 때 생각해야 될 거, 상황을 잘 분류를 하세요. 그래야 빼먹지 않고 셀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은 그림에서 정육면체가 있어. 그런데 서로 다른
두 꼭지점을 택하여 선분을 만들 때 선분의 길이가 루트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82. 그렇지. 점이 8개니까 82야. 이거를 그냥 좀 헷갈리지만 NS로 적을게. NS는 82야. 그리고 내가 A의 그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두 점을 뽑아서 나올 수 있는 길이는 뭐가 있는지 알아? 일단 12가지가 있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F에서 아니 그러니까 길이를 구하자고. 길이가 얼마인 거. 가장 짧은 건 얼마게? 두 점. 1이지. 근데 이름 안 된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세려고. 아. 첫 번째가 길이가 1이야. 근데 우리가 셀 건 이거 아니지? 두 번째는 길이가 루트 2인 거지. 길이가 루트 2인 건 어디를 말하냐면 이 모양을 말해. 다 대각선. 그럼 길이가 루트 2인 건 몇 개냐면 한 면에 각각 2개씩이지. 여기 그치. 총 12개가 존재할 수 있겠지. 그럼 세 번째 가장 긴 게 길이가 루트 3이야. 이 경우죠, 이 경우. 이 경우.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그럼 이 경우는 몇 개일까? 아니야. 4개인가? 4개. 4개야. 맞아. 그런 식으로 일일이 세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16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 이거 선택당한 몇 개예요? 자, 이어서 65번도 한번 볼까? 65번은 문제 이해를 한번 해보자. 나이가 서로 다른 4사람이 있는데 이들을 일렬로 세울 때 앞에서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나이가 적을 확률을 구하래.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네 사람을 일렬로 세우되 앞에서 두 번째 서 있는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나이가 적어야 한대.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4팩이지? 그럼 이제 해당 사건을 구할 건데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나이를 정해야 돼. 그치. A, B, C, D가 이렇게 있어. A, B, C, D가 있는데 이게 지금 나이 순이야? 그러면 두 번째 서 있는 사람이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둘보다 얘가 나이가 적어야 되지.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봐. 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는 사람이 이 둘보다 나이가 적대. 그러면 지금 이게 나이 순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A, B밖에 안 돼. C는 못 들어와. 여기 C가 들어오면 C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2명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 상황 여기가 A일 때 세고 두 번째 상황 여기가 B일 때 세면 돼요. 그렇지? 자, 여기가 A일 때 나머지를 세우는 경우의 수는? 2. 아니야. 왜요? 응? BC. 여기가 A면 여기는 아무나 들어와도 돼. 아, 그러네. 3팩이지. 아, 아무나 들어와도 되니까. 근데 여기가 B야. 그럼 이 옆에 CD밖에 안 돼요. 그치, CD밖에 안 되니까 2가지지. 그럼 나머지 얘는 자리가 결정돼 있지. 얘는 2가지야. 이것만 잘 나눠서 세라고. 안 복잡하니까. 자, 뒤에 문제를 보자. 69번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나요? 저번에 순열, 중복순열, 조합, 중복조합 하면서 정리 한번 해줬는데 69번 이렇게 크다. X가 크면은 Y가 크거나 같다.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 이건 뭐라고? 일단 전체 경우에서 450. 그치. 전체의 경우의 수는 함수의 개수야. 이거 다 외워야 돼. 외우면 딱 진짜 보자마자 30초 안에 풀 수 있어. 이런 그림 안 그리고도 다 풀 수 있다고. 전체 경우의 수 NS는 함수의 개수니까 3의 5제곱이야. 이게 항상 큰 거나 같은 걸 선택해야 된대. 그럼 뭐였게? 경우의 수는 4가지야. 순열, OH 수위. 그치. 중복 순열, 조합, 중복 조합. 넷 중에 하나야. 근데 이 순열은 뭐냐면 1대1이야. 1대1이면 순열로 선택하면 되고, 중복 순열은 그냥 함수의 개수야.
이 문제에서는 논해지? 이게 중복순열이야. 여기서 말하는 조합은 이게 조합이야. 그냥 크다. 중복조합은 크거나 같다라고. 보자마자 중복조합이야. 그런데 이게 앞 뒤에 오는 게 함수는 y를 x번 선택하는 개념이니까 OH3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NA는 OH3이야. 잘 외워도 이거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저기 71번 한번 볼까?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주고 싶어서. 그치. 이런 게 모의고사 기출되는 난이도 끝에서 한 두 번째 정도 하는 문제다.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보통 객관식에서는 가장 어려운? 아니면 가장 어려운 바로 천으로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고 이런 스타일이. 자, 문제를 한번 보자. 한국, 중국, 일본 학생 각각 2명, 총 6명이 있는데 6명이 그림과 같이 좌석 번호가 지정된 6개의 좌석 중 임의로 1개씩 택하여 앉을 때 같은 나라 두 학생끼리는 좌석 번호 차가 1 또는 10이 되도록 앉게 될 확률. 최대한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려고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쓴 것 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양옆에 앉거나 나란히 옆에 앉거나 앞뒤로 앉거나 야 그게 그냥 좌석의 번호가 1차이 10차이라고 쓴 것 뿐이야. 알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은 전체 경우에서는 뭐지? 이거 그냥 6팩으로 해야 돼. 6팩이죠. 그쵸? 서로 다른 6자리 6명이 앉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이제 사건이 문제죠? 어떻게 할 거냐면 자리의 조합을 먼저 생각해. 네, 오케이. 10이 되는 것은 23, 14. 그치? 그러면 첫 번째로 가능한 거는 이렇게 같은 나라, 이렇게 같은 나라, 이렇게 같은 나라 가능해. 그치? 그러면 자, 이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세보자. 3. 일단 이제 자리의 배열은 정해버렸잖아. 그러면 여기에 한국 학생, 중국 학생, 일본 학생 나라 선택의 경우에서는 3팩. 3팩이야. 그런데 한국 사람도 2명이 서로 다른 사람이잖아.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 2팩, 2팩이야. 이해했지? 네. 그러면 이 첫 번째 상황, 이 그림에서 경우가 이거다. 그럼 이걸 적을 때는 실제로 니네가 내가 한 것처럼 그림을 그리던지 표시를 잘 해줘. 그래 빼먹는 게 없으니까. 자, 이 그림을 구했다고. 두 번째. 그런데 자리 배치를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같은 나라, 이렇게 같은 나라, 이렇게 같은 나라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 경우에서는 어떻게 구할까? 이해했니? 이게 10하고 2하고 그치. 동시에 나올 수 있구나. 그치. 차가, 여기가 한국, 여기가 중국, 일본 이렇게 앉는 경우도 있겠지. 여기 경우에서는 그치. 이제 나라 결정하니까 3팩이야. 이해했지? 3팩이라고. 3팩이지. 자리가. 한국, 중국, 일본 이게 다 바뀌니까. 그 다음 또 2팩, 2팩, 2팩이야. 결론적으로 얘랑 똑같다고. 그럼 세 번째 안 한 거 하나 더 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 경우도 이거야. 요거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한다고. 알겠지? 패턴을 좀 잘 익혀도 그것만 할 줄 알면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실력업은 되게 쉬운데 걱정이 되는 거 74 할 수 있으려나? 이거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직각삼각형이 되는 경우를 니네가 세면 된다. 직각삼각형의 특징은 일단 지름. 그치, 지름 하나를 선택해. 하나의 지름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개수를 세서 곱하기 3 하면 돼. 만들어지는 지름 4개구나. 곱하기 4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못 들었죠? 4, 3, 12.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지름이야. 이 지름에서 만들어지는 거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하나의 지름에서 6개씩 만들어져. 14, 24. 그렇지. 그런데 지름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여기일 수도 있고 저기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세면 돼. 이거 나중에 문제가 어려운 거는 이거 이등변 삼각형일 땐 진짜 어려워. 생각해야 될 게 많아서. 14, 9네. 그게 그 분자. 분자. 그러면 60 아니 몇 개니? 8점. 83. 83. 전체 경우에서는 83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어렵지 않았죠? 자, 이제는 거의 다 끝났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배운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88쪽. 되게 쉬워. 확률은 진짜 쉽지. 경우의 수만 잘하면 확률은 되게 쉬울 거야. 여기서는 이름을 붙였다?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했어. 이게 뭐냐면 내가 A 합 B를 구하고 싶어. A가 일어나거나 또는 B가 일어나는 거. 그러면 그거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해. 거기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빼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 근데 실제로 이걸 왜 구하냐면 우리 그 집합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집합에서 NA 합 B의 개수는 NA랑 NB를 더해서 교를 빼지. 그거 하듯이 하는 건데 여기에서 얘 모든 애를 다 그 표본 공간으로 나눠주는 거지. 전체 경우의 수로. 그래 버리니까 이게 확률 돼버려. 이 확률. 이게 얘고, 이게 얘고, 이게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성립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야, 자, 그러면 경우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데 나눌게. 근데 A와 B가 배반 사건이래. 아까 배반 사건이 뭐라 그랬지?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맞아. 교집합이 없는 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 그럼 이거는 그냥 이거 해버리면 된다. 뺄 필요가 없다고. 이게 우리가 배우는 답니다. 계산만 하면 돼요. 대신 집합의 연산을 해야 돼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 그거는 다시 한번 문제 설명하면서 짚어줄게. 똑같네요. 세 개. 3개 나오는 거는 세 개 어떻게 했지? 셋 나오는 건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더해. A 세 개. 근데 너무 많이 더했다? 이 둘 교를 빼줘. 마지막 세 개 더. 그치. 너무 많이 빼줬네? 셋 교를 더해줘. 네 개까지 나온 적 없죠. 4개도 그 수학 하에서는 심화서인이 있어요. 패턴은 똑같아. 4개짜리는 하나씩 더해주고 둘교 빼고 셋교 더하고 4교 빼고. 그것만 계속 반복해주면 돼. 7개든 8개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은 6건의 확률이거든요. 6건의 확률은 이렇게 적어. A여로.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전체 확률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된다. 어렵지 않지? 포인트는 다 집합의 연산으로 연산을 해줄 거니까 그것만 좀 잘 기억을 해놓고, 그 집합의 연산에서 몇 가지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집합의 연산을 좀 복습하고 들어가자. 자, 우리가 그 A 차 B를 연산을 해야 되는 경우 있어? A 차 B는 여길 말해요. A에서 B에 속한 부분을 뺀 거야. 여길 말해. 여기가 의미하는 거는 A 그치, A에서 A 교 B를 뺀 개념이다. 알겠지? 그런데 이걸 우리가 연산할 때는 이렇게 바꾸기도 해요. A 차 B는 A 교 B여 로 바꾸기도 한다. 자, 그 다음 A 합 B 전체를 여 할 거야. 이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거든. A 교. 그치, A 여 여. 교 B 여로 바꿔. 얘도 반대, 얘도 반대, 얘도 반대야. 그릇을 이렇게 열어놨다면 그릇을 뒤집는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연산으로 하는 것도 사용을 할 겁니다. 그것만 할 줄 알면 돼, 여기는. 자, 일단 첫 번째 건 되게 간단하니까 이거는 그냥 머리로만 해도 되는데, 여기서 근데 선택권이 2가지가 있어. 뭐가 쉬운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세요. 자, 1부터 50까지 숫자가 각각 적힌 5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데 3의 배수거나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을 구하래.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 이해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적고 있다. 이렇게 3의 배수랑 4의 배수를 더해. 확률을. 근데 너무 많이 더했네? 둘의 최소 공배수인 12의 배수를 빼주면 되지. 이거를 애초에 확률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확률로 계산하는 방법은 전체 경우의 수가 50개잖아. 50분의 3의 배수.
3의 배수는 50 나누기 3을 하면 되지. 16 아니냐? 16이지? 그 다음 4의 배수는 50분의 12? 그 다음에 50분의 이게 4개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확률로 계산하는 거. 이거 왜 이렇게 다 따로따로 쓰는 거야? 분모가 다 같은데. 그치? 그러니까 이걸 확률로 계산하는 방법 보여주려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냐면 NS랑 NA를 적는 방법도 있다. 경우의 수로. 경우의 수는 3의 배수, 4의 배수, 12의 배수 빼서 이거를 분자로 얹고 이거를 분모로 놓는 방법도 있어. 알겠지? 방법은 두 가지라고. 그러니까 PA가 50분의 이거 계산하는 거. 그래서 경우가 두 가지니까 여러분이 이 둘을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좋은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 뭐가 좋겠냐? 무조건 R이지. 분모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잘 고민을 해놓으라고.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설명한 거예요. 자, 필수예제 12 볼까? 이게 다 약간 간단한 거라서 여러분 좀 피로도가 있을 수 있겠다. 쉬운 거는 그냥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자. 자, 얘도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데 얘가 진짜 내신에 나오는 스타일이다. 흰 공 4개, 빨간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 공을 동시에 꺼낼 때 2개 모두 같은 색의 공일 확률을 구하래. 어떻게 구할까? 그러니까 흰 공 4개, 빨간 공 3개가 들어있는데 내가 2개 공을 꺼내는데 전체 기록. 아니야. 이걸 먼저 니네가 상황을 설계를 해야 돼. 야, 같은 공을 2개를 뽑는다는 건 흰 둘 혹은 빨간 둘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계산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경우 흰 둘, 두 번째 경우 빨간 둘, 이렇게 둘로 나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고민 한번 해보자. 야, 그런데 이게 그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냐? 이 흰 둘과 빨간 둘이? 일어날 수 없지. 배반 사건이야. 그러면 그때 이렇게 경우를 나눈 거거든? 여기에 확률 구하고 여기에 확률 구해서 그 둘 더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굳이 배반 사건이라는 말을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흰 둘 뽑을 확률은? 아니지. 분모부터 해야지. 확률. 확률. 그걸 P2라고 적을게. 7C2분의 4C. 그렇지. 이거 PB라고 할게. 7C2분의 3C이지. 그럼 내가 구하는 A 합비는 PA 더하기 PB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다 적어주는 건 여러분에게 논리적인 사고를 계속 그냥 가르쳐 주는 거야. 확률을 따로따로 구했을 때 이렇게 더하라고. 왜냐면 얘는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그 계산하는 것만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자, 필수예제 13은 집합의 연산 문제거든요. 얘는 그냥 진짜 집합으로 연산을 하면 된다. 일단 우리가 구할 게 A 교비를 구하래. 그럼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야 돼.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쓸 수 있어야 돼. 자, P 괄호하고 A 합 B 전체의 여. 그게 3분의 1이지. 이거 얘로 바꾸는 거 이해 돼? 야, 근데 얘는 뭐랑도 같게? A 합 B의 여잖아. 1 빼기 P A 합 B랑도 같아. A 합 B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니까. 이해했어?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지? 그거는 둘이 아니 3분의 2지. 네. 근데 이 3분의 2는 PA, PB, PA 교비 뺀 거랑 같아. 그게 배반 사건이 아니라 가정하야. 가정이 아니라 그냥 배반 사건이라는 말이 없으면 무조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걸 계산하면 되겠지. 네. 근데 이것도 공식이 뭐냐면 얘 이쪽으로 옮기고 얘 이쪽으로 옮기면 패턴이 생긴 게 똑같아. 그래서 교집합을 구할 때도 둘 더한 거에서 합을 빼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 집합의 연산이라고. 자, 필수 14. 자, 지금 우리가 구할 게 뭐냐면 그 1에서 5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 하나를 뽑을 때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란 걸 구하래. 4의 배수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 그게 어디를 의미하냐면 이 표본 공간이야. 공간에서 사실 4의 배수를 이렇게 쓰거든. 4의 배수, 5의 배수가 있어.
얘네들이 아니니까 여기 구해달라고. 여기 확률. 그럼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 아까 그 공식상 그치?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구해서 1에서 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여사건으로 하면 더 편하다고. 다음을 볼까? 자, 주머니 속에 5개의 흰 공과 3개의 빨간 공이 들어있는데 내가 공을 2개를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을 구하래. 공을 2개를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을 구하래. 자, 이건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 아 하나도 안 뽑힌 거 빼서 1 빼기 하나도 안 뽑힌 거. 그치. 내가 공을 2개를 뽑으면 흰 공은 0개일 수도 있고 흰 공 0개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빨간 공이 2개지? 그 다음에 흰 공이 1개일 수도 있어. 자연스럽게 이게 1개지? 흰 공이 2개일 수도 있어. 경우는 이거밖에 없어.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했냐면 적어도 흰 공 1개, 이 둘을 구해달래.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는 거죠. 어차피 전체 경우는 3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요거 구하거나 요거를 구하는 거랑 전체에서 요거 빼는 거랑 전체에서 요거 빼는 게 더 쉽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 6건으로 하는 거야. 전체 경우에, 그러니까 전체 확률 1에서 흰 공 0개, 빨간 공 2개 꺼낼 확률을 빼면 돼. 이해되니? 그러면 흰 공 0개, 빨간 공 2개 꺼낼 확률 한번 구해볼까? 분모는? 그냥 5C2? 아니 8개야. 8개 8C 82 분의 흰 공 0개, 빨간 건 전체 몇 개지? 빨간 공 3개. 아 5개의 흰 공과 빨간 공 3개. 5C0. 3개의 빨간 공. 3C. 이렇게 해주면 된다. 안 복잡해. 그것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나눠주면 돼. 자, 16번 볼까?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일 확률. 이건 그냥 1, 2, 3, 4만 하면 됩니다. 그치. 합의 최소는 합의 최소는 2네. 2야. 2, 3, 그러면은 2, 3, 4만 세주면 되잖아. 그래서 얘를 6건으로 하는 거야. 전체 경우에, 전체 확률에서 2랑 3이랑 4 나올 확률을 빼버리면 되지. 근데 얘는 경우의 수가 좀 더 쉽겠다. 이게 몇 가지야? 경우의 수로. 아, 한 가지지. 얘는? 2가지, 그치. 얘는? 3가지. 그치. 3이다 3. 그럼 총 6가지지. 6분의 1. 그치. 1 빼기 6분의 1. 오케이. 그래서 차라리 확률이 좀 더 쉬워요. 다음은 어렵겠지. 다음에 배우는 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이것만 마지막 점만 해주면 되겠다. 86번 볼까? 나머지 86번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너무 쉬워서. 의미 아닌 정수. 아니. 그 83번부터 보자. 자, 83번 문제를 보면 배반. A랑 B가 배반 사건이래. 그럴 땐 P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배반 사건이면 PA 합 B가? PA 더하기 PB.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PA가 들어있잖아. 여기서 여기를 뺀 게 PB거든? 아니, 그 PA거든? 그러니까 PA가 3분의 2 마이너스 쓰기 귀찮다. P라고만 적을게. 이게 PB야? P거든? 요거 집어넣어서 구하는 문제. 알겠지? 나타낼 수 있어야 돼서 설명을 해 준 거예요. 마지막 문제 하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임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x, y, z가 있대. 그러면 이거의 전체 경우에서는 몇 가지일까? 여기까지만 보면 전체 경우에서가 여러분이 그려줘야 되는데 3HC. 3H10이야. 음이 아닌 정수니까 0도 포함하니까 3H10이야. 양의 정수면 한 개씩 빼서 3H7이고 그래서 그 순서상을 구했어. 그것 중에 임의로 한 개를 선택을 해서 저걸 만족할 확률을 구하래. X, Y랑 같은 경우 그게 가야 돼.
이게 의미하는 게 뭔데? 0이 아니어야 되지. 네. 하나라도 같으면 안 돼요. 그치. 하나라도 같으면 안 돼. 근데 너 이거의 반대가 뭔지 아니? 0. 0이지. x마 y, y마 z, z마 x가 0인 거는? X랑 Y가 같아요. 그치. Y랑 Z 같아요. 이거 좀 복잡하지 않아? 더 복잡하네. 4개나 나와요. 요거거든? 근데 동시 다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X, Y, Z 다 같은. 근데 또는이니까 다 들어가지. 그래서 이걸 세면 돼. 이게 더 쉬운 방법인가? 야, 여사건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니구나. 근데 이게 셋이 동시에 같을 수가 없구나. 이 문제가 10 만드는 문제잖아. 그러면 셋이 동시에 같을 수는 없어.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개수를 일일이 세면 돼. 두 개 같은 거. 0. 맞다. 아니 그걸 어떻게 다 똑같네 근데. 그럼 하나의 경우가. 그치. 하나의 경우를 구해서 그걸 곱하기 3팩하면 돼. 아니 3팩이 아니지. 세 가지만 하면 돼. 이걸 일일이 세면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세서 구하면 되는데 몇 개 없겠다. 그러니까 x가 y인 것만 한번 세볼까? 0, 005, 0010. 1, 1, 8, 2, 6, 3, 3, 3, 3, 4, 5, 4, 4, 2, 5, 5, 0, 1, 2, 3, 4, 5, 6가지 있지. 6, 3, 18, 그렇지. 6, 3, 18. 18가지가 되는 거야. 18.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18가지 맞냐?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려운 문제 없고요. 다음 시간 되기 전까지 조건부 확률이니까 좀 확률을 꼼꼼히 공부를 해와야 한다. 조건부 확률부터는 좀 더 다른 세상을 이야기를 하거든. 이거는 처음 배우는 건데 중학교 2학년 때 사실 이미 배웠던 개념도 들어가 있어. 다만 언급하지 않았던 개념이라서 거기만 하면은 확률은 끝나. 확률이 끝나면 통계는 쉬워. 통계 진짜 쉬워요. 통계는 쉬워. 통계는 너희가 개념만 잡으면 다 풀 수 있는데 대신 문제가 용어가 조금 복잡해. 그것만 잘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절반 이상은 넘어갔으니까 숙제 좀 잘 해오고요.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